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잉글랜드에서 리버풀이 좀 위기라면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알론소 경질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론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이겠죠. 그런데 그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최근 리그 5경기 1승 3무 1패. 사실 아틀레틱 클루브 제외하면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들이었는데 15승점을 최대 딸 수 있는 일정에서 6점밖에 획득하지 못했고요. 현재 4점 차로 바르셀로나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라리가는 승점 다음에 골득실로 따지는 게 아니라 승자승 원칙이 2순위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기에 바르셀로나를 꺾어놓은 게 우승에 되게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엘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전당한 상태. 거기서도 분위기가 꺾일 수 있고요. 또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경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치렀던 셀타비고전의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일단 현지 측에서는 맨시티전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전은 11일 목요일 새벽 5시고요. 이 얘기는 사실 보도하는 언론사마다 조금은 다른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 의미가 더 클 예정이고요. 마르카라는 언론사에서는 지단, 클롭도 내부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디애슬레틱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리저브 팀인 카스티아 그 팀의 감독을 하고 있는 아르벨로아라는 사람도 일단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호펠디라는 꽤 유명한 언론인이 아니다. 분위기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거 아니다. 구단은 지단 리턴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알론소한테 최후 통첩 날린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 맨시티전이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 이게 확 정해진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워낙 위기다 보니 그리고 셀타비고전 경기를 보신 분들은 그때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완전 큰일이다.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단은 되게 좋은데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독한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타비고전 어떻게 졌는데 이걸 이제 물어보신다면 셀타비고전은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제 실점 장면에서는 수비진의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실점 장면은 지로나전에서도 나왔거든요. 최근 실점 장면에서 되게 반복되는 루트인데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셀타비고의 첫 골은 상대가 잘한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사이의 공간을 허용했다는 게 전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2선의 수비력이 지금 약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좋았을 때는 틀 안의 자율성이라는 그런 문장이 딱 알맞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가 틀과 자율성 둘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틀은 1, 2선에서 수비가 쉽게 안 벗겨지고 전방 압박할 때는 함께 가고 수비 라인 만들 때는 수비 간격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시스템 안에서 실수를 줄이는 걸 저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 2선의 약해진 수비력. 이거는 뭔가 1대0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 선수들이 더 이런 경향성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뺏으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이 공간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셀타비고가 소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성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패턴 플레이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패턴 플레이 없더라도 퍼포먼스가 나오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바페,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한테 공이 많이 전달이 안 되거나 이런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날에는 변수가 공격 상황에서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귓러 같은 선수가 오른쪽에서 균형 있게 공격을 가져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좌우 공격의 밸런스도 약간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왼쪽에 몰린 공격이 반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막판에 이제 2명이 퇴장당하고 그랬는데 이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 홈팬들이 되게 기다렸던 경기였어요. 왜냐면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했었고 한 달 만에 홈구장 복귀전이어서 여기서
이런 경기가 나와버리니까 더더욱 실망감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퇴장 장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프란 가르시아가 64분에 퇴장을 당했는데요. 경고 누적, 경고 2장을 받아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첫 경고가 63분이었어요. 두 번째 경고도 63분에서 64분 사이. 그러니까 1분 만에 거의 2장의 경고를 받은 건데 이거는 선수 개인이 좀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첫 번째 경고는 오케이 그렇다 치는데 이제 첫 번째 경고 받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또 경고성 파울을 하는 건 이거는 뭐 팬분들이나 감독이 화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론소가 프란 나갈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섞어서 프란 너 지금 장난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잡히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 안 좋고 그 다음에 카레라스 퇴장. 카레라스 퇴장은 항의로 이루어진 퇴장이었거든요. 90분 넘어서. 근데 이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레라스가 심판한테 한 말이 넌 너무 별로야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뭐 you are so bad 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막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이거 퇴장 맞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오는 선수들한테 전부 심판이 딱 경고를 꺼내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심판 측 얘기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퇴장까지 갈 정도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판이 진짜 개판이었어요. 제가 썸네일에 분위기 개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웬만하면 공격적인 단어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단어 말고는 잘 설명이 안 될 만큼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거든요. 퇴장 당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골 더 먹어서 2대0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날아갔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지켜보자면 라커룸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뭐 엔드릭의 아버지가 SNS로 알론소 저격성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해는 갑니다. 엔드릭이 알론소가 오고 나서 거의 뛰지 못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런 외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고 또 알론소의 빡빡하고 철저한 운영 방식이 이 에고가 센 스타 플레이어들한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론소는 안첼로티 때보다 비디오 분석이 길어졌고요. 전술 지시가 많아졌고 훈련량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훈련할 때 가족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선수들이랑 조금 거리를 두면서 통제가 좀 많은 그런 유형의 감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계속 지거나 하면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수 없고 열심히 훈련하는데도 성적도 안 나오는데 이거 왜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선수들은 이런 빡센 환경이 아닐 때 그러니까 안첼로티 때는 그래도 성적을 냈기 때문이죠. 근데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면 저는 뭐 감독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론소가 뭐 선수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아니면 말투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이라면 당연히 지지를 받기 어렵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저 비디오 분석을 길게 한다는 거, 전술 지시가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프로 선수라면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선수들한테 너네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팀이 잘 나가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 저것 자체가 불만이라고 하면 저는 저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타비고전 패배가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기름을 부었고 라커룸 분위기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알론소도 그렇게 됐을 때는 선수들을 막 잡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뚝심을 유지하면서 딱 가려고 하는데 사실 알론소도 지금 100% 잘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데는 당연히 감독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팬분들이 가장 크게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아르다 길러를 좀 고집한다는 부분입니다. 길러가 모든 대회에서 레알 마드리드 출전 시간이 7위입니다. 시간은 1354분 정도 소화를 했고요. 사실 뭐 길러가 잘할 때는 길러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길러를 끼고 나서 성적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못 나와서 불만이더라도 사실 팀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길러도 단점이 있는 선수고
길러가 없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게임이 더 잘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길러를 투입시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길러라는 선수의 특성상 피지컬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의 선수는 완전히 기술적으로 좀 찍어 누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창의성을 가졌나? 그 정도의 마무리 능력을 가졌나? 그 정도의 기술 능력을 가졌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쎄라는 물음표가 따라붙거든요. 일단 저는 그런 걸 운동부 게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싸움하고 경합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운동부 게임에서 길러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아니죠. 이런 것들은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증명이 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길러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면 벨링엄과 발베르데의 활동 범위가 조금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벨링엄도 약간 프리롤처럼 풀어줄 때 저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길러도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넓어요. 뭐 내려와서 빌드업 가담도 해주고 아예 사이드로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드로 빠질 때는 또 발베르데랑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거. 또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는 벨링엄이랑 겹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활동 범위를 희생하면서까지 길러를 쓸만한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 정도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알론소의 말의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론소가 내 말이 맞다 생각하고 쫙 밀고 가려면 자기한테 반항하는 선수들을 탁탁 쳐내려면 알론소 본인에게서도 미스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길러보다 잘하는데 자꾸 길러를 쓰네 이러면서 알론소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그건 지지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엔드릭 같은 선수는 이번 시즌 단 12분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류의 선수들이 불만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은 약간 애매한 축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의 축구는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잘 될 때처럼 기본을 잘 지키면서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이라는 건 결국 희생 플레이가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 수비 대형 잘 지키는 거, 전방 압박 끌려나가지 않는 거, 뭐 윙어들이 상대 사이드 백 끝까지 따라 나가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선수단 장악이 잘 되면 그런 희생 플레이도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근데 선수단 장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수들한테 야 조금만 더 희생적으로 뛰어 라고 요구하면 그 말이 선수들 귀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알론소가 아예 선수단을 풀어주느냐, 아예 자유로운 축구를 하면서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시키는 축구를 하느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자유로운 축구도 아니고 뭐 완전히 시스템 축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알론소를 경질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맞다운 매물이 많지 않아요. 애초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자체가 위상이 너무 높기도 하고 여기서 그런 최상위권 레벨의 감독이 지금 시즌 중이라서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뭐 선수들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감독?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지단, 클롭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프랑스의 국대를 지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서 글쎄요.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에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롭 역시 그냥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지 클롭의 의사는 확인이 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클롭이 지금까지 맡았던 팀들은 뭔가 이런 코화 스쿼드를 가진 팀이라기보다는 아래서부터 좀 키워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클롭은 또 그런 성격의 팀을 되게 잘 이끄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게 레알 마드리드랑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대로 경질을 하면 이제 기강 잡는 감독이 별로 없죠? 그러면 좀 풀어주는 감독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레알 마드리드는 결국에 풀어주는 감독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약간은 선수단 입맛에 맞게 가는 느낌이 있고요. 시스템 축구가 계속해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첼로티 축구, 물론 좋은 결과를 냈고 보는 맛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또 팬분들 한켠에서는 우리도 주도하는 축구를 좀 보고 싶다. 우리도 좀 소유권 많이 가져가면서 쪼개기도 하고 그런 축구를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실 그런 류의 감독을 뽑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또 훈련도 당연히 많아질 테고 전술 지시, 당연히 비디오 분석 이런 것들도 오래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의 문제는 수비진의 줄부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카르발, 알라바, 하위센, 밀리탕, 맨디, 아놀드 이렇게인데 지난 시즌 안첼로티처럼 수비진 줄부상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칫하다 추아메니가 다시 센터백으로 뭐 땜빵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밀리탕이 부상당한 게 매우 치명적인데 이번 시즌 수비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량이 좋은 선수가 부상이라는 거, 이 부분은 레알 마드리드에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 후방에서의 안정성과 수비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어떤 팀이 시즌에 엄청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 그럼 공격진이 다 박살난 팀, 그리고 수비진이 다 박살난 팀, 어느 팀이 더 힘든 시즌을 보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수비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진의 부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또 남은 시즌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을 알아보고 알론소 감독의 축구에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의 잘못이냐, 아니면 감독의 잘못이냐, 아니면 둘 다 잘못이다, 막 이런 것들로 논쟁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뭔가 선수단이 팀 위에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알론소가 아니라 누가 됐든 이런 교통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